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늘 낮에 또 한 번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헷갈린다 하신다면요.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죠. 시장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서툰 방법으로는 잘못하다가는 저 잘못된 방법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올바른 투자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집중해 보시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61%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2,500포인트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492.6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1.44%나 하락하면서 814.17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간 핫했던 테마 2가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 2가지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번 주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부터 살펴보시죠. 교육과 조선 기자재 이렇게 2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에서 새 고교 체제로 개편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죠. 이와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올라갈 종목까지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고요. 조선 기자재 테마에서는 이미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크릿 종목이 아주 수익률을 좋게 내고 있습니다. 수익 안정적으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테마 2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산업과 2차 전지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테마로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엔젤산업 어제 홈스쿨링에서도 테마 분석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다음 주 한 번 더 강한 힘 가져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고요. 2차 전지 테마는 꾸준히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크릿 종목도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에 상승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여러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후발주로 찾아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홍주원 전문가님이시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가져가고 있는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1승이라는 종목이죠. 앞서서 조선기자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지금까지의 총 수익률 34%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시고 공략일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조선기자재 테마 안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많게는 지금 90% 가까이부터 적게는 20% 가까운 수익률인데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오늘 각각 분석해드리는 테마에 맞춰서 종목도 4가지나 숨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보시고 챙겨가셔서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드려야겠죠. 종목 로드맵인데요. 오늘 4가지 테마에 각각 맞춰서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로드맵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종목명 가려져 있는데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고퀄리티 자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 교육 자료, 주식 기초 자료 13강도 보내드립니다. 갭의 개념과 종류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니까요. 아직 주식 기초 다지기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 정리해드린 혜택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다소 이번 주 부진했던 모습 아니었나라고 걱정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주토피아의 선장 홍전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장이 다소 조금 아쉬웠죠.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리스크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긴 한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장 중에도 관심 테마나 관심 업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부진한 시장 이겨내려면 좋은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도 좋은 내용,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부진한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그 원인이 환율이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로 장중에 1328원 80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언제 이제 환율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코스피에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 환율이 오르는 거는 뭐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즉 하반기까지는 1350원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1328원이 뭐 또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네. 이 최고치가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갱신이 될 거고요. 연말까지 또 가다 보면은 135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던 게 있는데 바로 중국 관련 이슈예요. 중국이 지금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소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자, 그런데 위안화 약세를 보이는 것이랑 지금 원달러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에게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에게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일본의 수출 나가는 것을 합치더라도 대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원달러 환율이라고 어떻게 방어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이제 앞두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환율이 지금 다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세는 아마 연말까지 쭉 지속이 될 겁니다. 1350원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35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좀 열어둔다고 하면은 다소 또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율이 오르더라도 뭐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익 시세를 노릴 만큼 볼 만큼 다 봤단 말이에요. 물론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언제부터 팔았냐?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2021년도부터 팔았단 말이죠.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쭉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1년 이상, 거의 지금 뭐 1년 하고도 반년 정도가 됐겠죠.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판 게 너무나도 많이 판 거예요. 왜 많이 팔았냐? 외국인 잔고량을 보잖아요. 역사상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차익도 볼 만큼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실 실질적으로 팔라 그래도 팔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국가에서 또 공매도 제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좀 다소 많이 빠져 있는 우량주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 자, 그런데 공매도 제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동안 환창이 노릴 만큼 노렸어. 아, 그럼 우리가 욕심 낼 만큼 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부담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생겼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나 섹터를 같이 따라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것인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요. 아, 많은 분들이 다소 많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 네네.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외국인 투자자 따라잡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뭐 정보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섹터를 사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는 섹터에 내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따라잡기,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이러한 뭐 투자 기법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과는 다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기관 투자자 같을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 같을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집을 하는 것도 뭐 한두 달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쭉 이렇게 매집을 해서 네. 보유 기간도 3년에서 5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를 쭉 끌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하다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보는 이유는요.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은 왜 이러한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 섹터에 대한 모멘텀과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지 무작정 따라 산다고 해서 수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조금씩 해왔어요. 자, 그런데 매수를 해왔는데 주가는 올라가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죠. 네. 당연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보유 수량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매집이 되었으면은 그 미래에 있을 전망을 보고 컨센서스를 보고 쭉 끌고 가는 건 말이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을 두고 봐야 되는 산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사놓고 이거 왜 안 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안 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가 기관 투자자와 함께 동반 매수로 지금 들어왔던 섹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2차 전지죠. 맞아요.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같은 것들, 부품 같은 것들 많이 샀어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샀냐? 바로 또 데이터 쪽을 많이 샀단 데이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쪽을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건설 쪽도 많이 사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보면은 다 굵직굵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많이 올랐거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그냥 모르겠다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조선 쪽으로 외인과 이제 기관에 동반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 1승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네. 이따 어차피 리뷰를 할 네, 거지만 리뷰할 거예요. 네. 대입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1승을 드렸을까? 1승을 드린 이유가 그게 있을 거 이따가 여쭤볼 아닙니까? 거예요. 그죠? 네네.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조선 대표주를 사고 있을 때 조선 대표주라는 특성을 우리가 보면은 올라가다가 공매도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 공매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기간을 얘들은 내가 뭐라 그랬죠? 방금 오래 두고 본다 그랬잖아요. 네. 얘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몇 조 원 단위의 돈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단타는 못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뭘 봐야 되냐? 아, 얘들이 조선 쪽을 굉장히 잘 보고 있네. 왜 보고 있을까? 아, 조선 쪽에 좀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신조선가가 높아가지고 선박 수주를 받더라도 이게 과거에 그런 신조선가가 높기 때문에 흑자 전환으로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정상 수치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것들을 이제 흑자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 연말부터 하반기부터는 조선업의 진짜 슈퍼사이클인데 전망 좋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안에서도 어떠한 전망이 좋아요? 바로 LNG선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LNG선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이 조선 대표주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펀더멘탈과 주가가 같이 가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전망에 대해서 이러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선에 관련되는 또 다른 종목들은 없을까? 아.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소 무거운 종목보다 좀 가벼운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기자재라는 거죠. 1승이 조선 기자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한 전망이 좋은 LNG선 관련주란 말이죠. 네네네. 거기 안에서도 얘들 같은 경우는 환경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 같은 이런 것들도 엮여져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조선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조선 대표주보다 먼저 움직일 섹터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조선 기자재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섹터의 산업의 전망을 보고 가지치기식으로 먼저 우리가 선침해할 수 있고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똑똑하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도 이렇게 말끔하게 해주셨고 사실 1승이라는 종목을 잠시 후에 리뷰를 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수익률이 지금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4위에 이름을 다시 올리고 있죠. 어제는 7위였는데 3단계나 올라왔습니다. 34%의 수익률 1승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동향만 파악하는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 잘 챙겨가 봐야 되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에서 주식의 유토피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님 여러분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1승을 어떻게 선별을 하셨는지 조선 기자재 안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골랐는지 얼추 들어본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 안에서 1승이 가장 강한 종목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1승을 찾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대장주만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인 거를 어떻게 공략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뭐 태웅도 있고 다른 뭐 삼형엔텍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테마 안에서 1승을 잡으셔서 오늘 장중에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떤 포인트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제 이제 영업 노하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건 기밀입니다. 기밀. 네, 기밀이라서 그것까지는 네. 못 알려드리고. 네네. 자, 이러한 기밀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1승이 우리가 언제 시크릿 종목으로 나간지 혹시 아시나요? 8월 2일 날 나갔단 말이죠. 네. 8월 2일 날 그럼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오늘 날짜로 이게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딱 하나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52주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1년 중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승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선침해를 통해서 신고가를 같이 경험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만큼이나 지금 강한 상승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그냥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가까지 만들어냈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그 가져가고 매수 있습니다. 타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시청자분들이 그냥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장에서요. 사실은 10% 수익 보기도 어려운 시장이 지금 시장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러한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곳이 바로 노란통 메신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고가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나요? 대시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 대시세를 의미한다라는 거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망까지 좋다? 과연 이게 30~40% 수익돼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렇게 좋은 수익률, 좋은 종목 선별해서 투자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못 하시죠? 지금 전 방송사 어딜 들어가셔도 불가능합니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홍조원 전문가님 진짜 종목도 너무 잘 보시고 시장도 굉장히 잘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다음에 상승이 나올 테마나 산업을 잘 캐치해서 선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 저희가 괜히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1승도 좋습니다. 1승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종목 놓치셨다면 오늘만 해도 여러분 각각의 테마에 또 한 종목씩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2가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을 가져올 테마 2가지 이렇게 4개의 테마를 정리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종목들이 각각 테마마다 하나씩 숨어 있죠. 지금 1승을 잡은 조선 기자재 테마부터 또 다음 주에 이제 상승을 이끌어갈 테마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마구 쏟아지는 시간인데요. 적극적으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테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해볼까요? 어떤 거요? 이번 주에 핫했던. 아, 요번 주 핫했던 거. 네. 네, 요번 주에 핫했던 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바로 교육주입니다. 교육주를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주토피아에서 지금 수목금 방송 동안에 딱 네. 다루진 않았었어요. 어떤 걸요? 교육주를요. 교육주를 다루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저번에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네, 한번 해주셨기 봐야 된다라고 때문에 이야기를 맞아요. 드렸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요번 주는 사실상 교육주가 조금 오랜만에 시장에서 팡 떴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슈는 교육부인데 교육부가 2025년까지 새 고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이제 이런 국회 보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보고일까요? 이제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는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사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사교육의 심화라든가 뭐 고교 서열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라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주들이 특히 또 온라인 교육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해줬던 네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좀 핫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메가MD입니다. 메가MD. 예, 메가MD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2개월 만에 이 이슈가 동반이 되니까 8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취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큰 수익, 지금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슈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항상 뒷북 매매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육주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요. 지금 단발성 이슈로 보기 어렵고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막 국회 보고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국회 보고가 되고 이게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후발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 후발주를 우리가 또 선취매를 하자 이겁니다. 네. 이것도 80%, 100%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후발주를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준비한 후발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종합교육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저점에서
다소 소량의 수급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아주 탄탄한 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략이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주는 첫 번째 테마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새로 발표된 내용이 새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 보고가 이제 막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상승률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메가 MD 같은 종목 올라가는 거 보고만 계시고 아쉬워하셨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후발주 한번 잡아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지금 바로 누르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후발주가 차트가 잠깐 공개가 됐는데 종합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공략법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 꼭 확인하셔서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도 봐야겠죠. 두 번째 테마는 뭐였죠? 바로 조선 이슈입니다. 또 네. 조선이군요. 조선 이슈가 이번 주에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조선 업계가 초격차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와 그리고 인력, 기술 개발,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부 장관이죠. 산업부 장관이 조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업계, 그리고 인력을 적기에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에 이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이제 열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곧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재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같이 나서서 K조선의 어떠한 또 다른 사이클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가입이 되면은 파이는 커져요,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세일즈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소라든가 조선기자재 업체까지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기존에는 100% 이제 인력으로 우리가 충당을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생산화를 시켜서 이 생산량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촉진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수주 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제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요.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강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슈는 충분히 모멘텀으로까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조선주들이 움직였죠. 바로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제 시크릿 종목이기도 하죠. 진짜. 지금 2주 만에요, 여러분. 33%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주 만에요. 단 2주 만에. 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동반이 되니까 대장주로서 1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대장주를 공략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1승이라는 종목 놓쳐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주, 이 대장주 뒤를 잇는 종목이 또 있겠죠. 바로 후발주입니다. 자, 후발주 역시 지금 최근에는 시세까지 동반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런 윗꼬리들은 여기 위에 보시는 저항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저항대에 부딪히는 매물 어떠한 소화 과정이라고 이 윗꼬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용 기계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입니다. 아주 끼가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매물대의 저항을 막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또 매물 소화를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저항대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이런 것도 놓치실 수 없잖아요. 1승 놓치셨다 그러면 이 종목 놓치지 않게 제가 또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략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또 한 달 전쯤에 한번 특별한 강의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와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시크릿 종목인 1승이 한 2주도 되지 않아서 지금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가져가셨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분명히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희 방송 보고만 계시고 후발주 저희가 드리는데도 안 가져가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 잘 챙겨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이 후발주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더 큰 시세 노려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육과 조선 기자재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테마도 알아봐야겠죠. 다음 주 테마 첫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다음 주 테마를 알아보는 이유, 그리고 이번 주 이슈를 되짚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우선 우리가 히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지금 이렇게 또 앞에 있을 미스테리를 우리가 같이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 이슈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벤트를 체크해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이번 주에 주토피아와 함께 공략하셨던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공략하셨던 수익 인증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다 수익 인증들이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30%대 수익을 구경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전화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이러한 수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노란톡 메신저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주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바로 엔젤 산업과 2차 전지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엔젤 산업 이슈예요. 서울시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출산 장려 정책이죠. 출산 장려 정책인데 서울시가 이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육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심 돌봄 서비스, 편한 외출, 그리고 건강과 힐링,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이러한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 보면은 참 저거 현실성 없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 정책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출산 장려 정책에 어떠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업계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건데 요번에 이제 이 엔젤 산업 이슈가 있었으면서 출산 장려 정책 이슈가 떠오르면서 어떤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가방 컴퍼니. 맞아요. 요번에 이제 요번 주 바로 어저께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네.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이전부터 계속 끼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유, 지금 보시면은 2개월 만에 85%씩이나 상승했어요. 와우.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흐름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상승 기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소 아쉽게도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의 위험에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런 종목도 또 이렇게 위험하게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없는 종목을 투자해보자 이거예요.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꼽는 후발주인데 이 종목은요,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냐? 바로 어린이와 가족 IP 기반의 미디어 컨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는 추세 변곡을 만들어가는 구간인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V자 형태로 꺾이면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일선까지 뚫어내면은 변곡점의 초석은 다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5일선과 11선은 이미 60일선을 뚫었고요. 지금 21선만 올라오면은 완벽하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젤 산업의 이슈까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많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 공략을 하시면은 아가방 컴퍼니처럼 저렇게 고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 2달 만에 85%라는 수익, 우리도 함께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엔젤 산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어제 홈스쿨링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에 시장에서 모멘텀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주토피아 전에 작년 연말에 또 아가방 컴퍼니로 전문가님 100% 넘는 수익률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엔젤 산업으로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후발주 차트 확인해 보셨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테마마다 종목들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만 잘 가져가도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4번이나 얻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부풀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테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테마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역시 2차 전지군요. 네. 왜죠? 2차 전지 설명 들어볼까요? 우선은 요번에 미국에서 뭘 잡기 위한 법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네네. 하죠. 이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요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까지 하면서 이제 이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친환경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의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배터리 기업도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어왔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이란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은 말 그대로 인플레는 뭐예요? 물가죠. 자, 이 물가를 잡는다, 감축시킨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인플레 감축법에 순수한 의도를 그냥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 이 인플레 감축법에 들어가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의도가 있냐? 바로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큰 화두는요. 절세와 기업 지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그러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에너지들을 조금 더 활용시키겠다라는 게 이 인플레 감축법의 화두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요. 구매자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생산자한테도 절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판매자한테도요. 기업한테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한테만 보조금을 주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가 없어요. 현대차도 2025년에나 준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2차 전지 수혜가 이루어지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세액 공제나 혹은 보조금 지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국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LFP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등이거든요. 저가형 배터리는요. 자, 그런데 이 저가형 배터리를 그동안에 그 폭스바겐 그룹이라든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더 이상 이거를 물론 쓰겠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한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어떠한 뭐 흑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어떠한 절세 효과, 어떠한 보조금 효과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배터리를 다른 기업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최대 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 감축법에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벌써부터 기대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플레 감축법 말고도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뭐죠? 이유일까요? 이 2차 전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 방어주의 맞아요. 성격을 띠고 네.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즉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주가가 방어가 되고 다소 덜 빠지는 이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2022년도가 어떠한 해예요? 경기 침체기일까요? 둔화기일까요? 둔화기거든요. 둔하기. 그러면은 실질적인 침체기는 내년부터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이 침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은 적어도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략해 나가면은 앞으로 있을 침체기에도 끄떡없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와우. 케미칼이 네. 지금 이 저점을 찍고 나서 단 1개월 만에 단 1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6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포스코 케미칼인데 지금은 아주 고점에서 짱짱하게 주가를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지금 많이 최근에는 올라왔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올라왔죠.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제가 저가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네네. 자, 이렇듯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수 폭락 시기에도 잘 버티고 또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의 트렌드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추격 매수 아닐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뒷북 아닐까요? 여러분, 뒷북이 어디 있어요? 2차 전지에. 뒷북은 없습니다. 뒷북이 어디 있어요? 2차 전지는 앞으로 산업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져 줄 건데 무슨 뒷북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매수 아닌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저점에서 지금 공략해서 아주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안전하게 매매할 수 2차 전지를 공략을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요 종목입니다. 고점이 아니네요. 저점이네요. 네. 저점입니다. 네. 완벽한 저점이고 이 저점도 짱짱해요. 왜 짱짱하냐? 다중바닥을 형성해 놓고요. 그리고 일정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했단 말이죠. 이러한 구간이 형성된 종목들의 끼는 뭐예요? 안 빠진다라는 거죠. 바닥이 탄탄하니까.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안 남았다라는 건데 와.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각종 축전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하락장에 거의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상향 추세를 형성 다시 만들어 가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끼가 많아요. 끼가 많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테마는 저희 주토피아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지금도 후발주를 이렇게 살짝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는 늦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미래에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이 공략하신다면 단기 수익은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인 수익까지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이 종목명 그리고 공략법 공개되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트, 그 종목, 그리고 공략법 저희가 공개해 드리니까요.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4가지 테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교육주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기자재, 세 번째가 엔젤산업, 네 번째가 2차 전지 이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4가지 테마 다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방송 중간에 트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드맵 있잖아요. 종목명은 가려진 채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명 다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노란 톡방 안에서 이 로드맵 받아보시면 각각 테마별로 종목 정리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선기자재 1승이라는 종목으로 34%의 수익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탄력이 붙었을 때 좋은 종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적절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정리하면서 4가지 테마 정리를 해봤는데 홍전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정리의 말씀 한 번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 주식이 단순하게 어떠한 뭐 산업만 본다, 그 테마만 본다, 그리고 혹은 뭐 차트만 본다 이렇게 어떠한 단일화된 것 하나만 보아서는 주식에서 어떠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순수하게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 차트의 스킬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차트만 믿어서 될까요? 부실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부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차트만 보다 보면 그런 부실 기업의 함정에 빠져서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의 위험에 놓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또 차트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그런 산업만 봐야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업이 좋다고 해서 안 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산업 안에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펀더멘탈, 재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종목이 안 가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산업, 그리고 뭐 펀더멘탈, 모멘텀, 그리고 차트까지요. 그것을 모든 걸 다 봤을 때 비로소 좋은 종목을 뽑을 수 있고요. 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주토피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마다 다 족족이 다 수익을 다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전문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투자 스킬 한번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전문가님 덕분에 진짜 저희가 다 든든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든든하게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정말 좋은 종목만, 옥석 같은 종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점점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토피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